우리 구독자님들께 6만원에 알려드렸던 삼성전자가 어느덧 18만원에 이르러서 200% 가까운 수익률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먼저 축하드리고요. 오늘 시장을 유심히 관찰하다가 매우 위협적인 뉴스가 나와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여기는 중국 선전 화창베이 전자상가입니다. 원하는 수량만큼 디램을 구해줄 수 있다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는데요. 전 세계에는 메모리 쇼티지라고 하는데 중국은 물량이 넘친다? 이 상황만 보면 한 가지 불안이 생깁니다. 이거 중국이 물량으로 밀어붙이면 결국 또 치킨 게임 되는 거 아니야? 먼저 중국 선전 화창베이는 세계 최대 전자시장으로 용산의 10배 규모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DDR5 16GB가 한국보다 훨씬 싸게 팔립니다. 흥정하면 사실상 반값 수준까지 내려가는데요. DDR4는 더 저렴합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중국 디램 물량 넘치고 가격 싸고 범용시장 맘만 먹으면 잠식할 수 있겠는데 특히 창신 메모리의 물량 공세가 거론됩니다. 정부 보조금, 설비 투자 확대, 점유율 5% 수준까지 상승. 여기까지 보면 불안하긴 한데 하지만 중요한 건 어디 회사가 팔리고 있느냐입니다. 여기서 본질적인 질문 하나. 왜 AI 서버에 중국 디램이 대규모로 들어가지 못할까요? 답은 단순합니다. AI 데이터 센터는 싸면 된다가 아니라 AI 서버 한 대가 가격은 수천만원, 데이터 센터 한 곳은 수조원 규모거든요. 여기서 만약 디램 하나가 오류를 내게 되면 단순 교체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서비스 장애, 클라우드 다운, 기업 고객 신뢰 훼손, 주가 영향, 즉 메모리는 단순 부품이 아니라 인프라 안정성의 핵심입니다. 미국 빅테크 기업들은 수년 단위의 품질 테스트, 장기 공급 계약, 공정 안정성, 수율 데이터 모두 검증하거든요. 실제 제가 엔지니어로 일할 때도 메모리 기업에 미국 빅테크 임원들이 와서 검증하고 조사하는 것을 옆에서 보고 같이 해주기도 했거든요. 중국 업체들은 빠르게 추격 중이지만 이 인증 체계를 단기간에 통과하는 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싼 부품은 많죠. 하지만 훌륭한 부품은 제한적입니다. 지금 메모리 산업은 과거와 다릅니다. 예전에는 DDR4, PC용 디램 중심이었죠. 지금은 HBM입니다. 이 HBM은 단순히 디램을 쌓은 게 아니라 초미세 공정, TSV 적층 기술, 고급 패키징, 파운드리 베이스 타입, 진입 장벽이 훨씬 높습니다. 비유하자면 거의 파인다이닝 수준인 겁니다. 삼성전자는 HBM4 양산 출하를 시작했고 SK하이닉스는 이미 주요 고객사와 강한 포지션을 확보했습니다. 이 시장은 단순 가격 경쟁이 아니라 누가 더 안정적으로 고성능을 구현하느냐입니다. 그걸 제일 잘하는 기업이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이크론인 거고요. 여기서 핵심 구조를 하나 설명드려볼게요. HBM은 웨이퍼를 많이 먹습니다. 즉 HBM 세대가 올라갈수록 웨이퍼 잠식 효과가 더 커지는데요. 즉 HBM을 많이 만들면 만들수록 일반 디램 생산 여력이 줄어듭니다. 최근 증권사 보고서 기준으로 보면 27년 논 HBM 공급 증가율은 1% 수준으로 추정되는데요. 공장이 늘어도 증가분 상당 부분이 HBM으로 흡수됩니다. 이 구조에서는 과거처럼 범용 디램 공급이 폭발적으로 늘기 어렵습니다. 이게 지금 사이클이 길어질 수 있는 이유입니다. 과거 치킨 게임은 이런 구조였습니다. 점유율 확보가 목표, 공격적 증설, 가격 덤핑 모두 적자. 지금은 다릅니다. HBM이 훨씬 높은 마진을 줍니다. 굳이 범용 디램 가격을 무너뜨리면서 시장 점유율 싸움을 할 요인이 약합니다.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이크론 3사 과점체제, 수익성 중심 전략, 그리고 신규 캐파 본격 가동은 27년 중반 이후 그 전까지는 공급이 타이트합니다. 치킨 게임은 의지보다 환경이 만들어주던데 지금은 그 환경이 아닙니다. 마이크론도 최근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부 고객은 요청 물량의 50%에서 66%밖에 수령하지 못한다. HBM은 완판됐고 재고, 린, 말 그대로 적시 생산 방식을 통해 필요한 만큼만 생산해서 비용을 절감하고 품질을 향상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디램 가격도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고요. 마이크론도 마찬가지로 신규 캐파 영향은 27년 이후라고 말했죠. 이건 지금 공급이 넘치는 국면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매우 타이트한 국면이라는 겁니다. 한국은 단순한 생산국이 아닙니다. AI 메모리, 밸류체인 중심이죠. HBM, 고사양 DDR5, 패키징, 파운드리 연계,
중국은 레거시를 공략할 수 있겠지만 AI 인프라의 핵심 메모리 수도권은 아직 한국에 있습니다. 산업 구조가 변하면 사이클도 변하죠. 지금은 단순 PC 수요 사이클이 아니라 AI 인프라 확장 국면입니다. 이건 경기 민감 수요가 아니라 경쟁력 유지 수요죠. 최근 빅테크 KPX만 봐도 아실 겁니다. 모두 다 역대급 금액으로 역대급 투자를 아직도 진행하고 있죠. 이렇듯 화창배에 디램이 넘친다고 글로벌 쇼티지가 끝난 건 아닙니다. 중국은 범용 시장을 잠식할 순 있겠지만 AI 메모리는 가격보다 신뢰, 기술, 파트너십의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의 사이클은 공급이 구조적으로 제한된 국면으로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이 갑인 시장입니다. 그래서 치킨 게임 가능성은 이론적으로 존재하긴 하다만 환경상 재현 확률은 낮고 현재를 불안하게 해석하시지 마시고 이 사이클은 생각보다 길어질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기를 바라겠고, 자, 그리고 한국이 많이 오르긴 하지만 여전히 아시아 시장에서 가장 싸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원래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낮았기 때문에 한국이 많이 올랐지만 여전히 대만의 절반 정도의 밸류에이션 수준이고 중국에 비해서는 20%에서 30% 정도 저평가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PER 기준으로 계산을 해봤을 때 대만 수준 PER 17배를 적용하면 코스피는 약 8,200포인트까지 오를 수 있겠고, 만약 PBR 기준으로 업사이드를 잡는다, 대만은 3.3배 정도 되거든요. 그렇다면 코스피 지수는 약 1,300포인트까지 열려 있습니다. 만약 중국과 일본 수준으로 다시 재평가를 받는다면 코스피 업사이드는 20%에서 40% 정도, 대략 6,000에서 7,000 사이를 기대해 볼 수가 있겠고, 대만은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8,000에서 10,000 사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PER과 PBR 기준으로 계산을 해봤을 때 꽤나 합리적인 수치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우리 구독자님들께도 늘 이야기 드리지만 지수가 조정을 받을 때는 반도체 ETF 레버리지로 대응하시고, 코스닥은 정부가 본격적으로 코스닥을 부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으니 코스닥 레버리지 종목으로 혹은 코스닥 150 종목으로 대응하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도 8,000원대에 알려드렸었는데 21,620원까지 도달을 했었네요. 우리 구독자님들 이성적이고 건전한 방법으로 최대의 수익을 창출하실 수 있도록 영상 그리고 투자 클래스에서 가이드 드리겠습니다. 남은 저녁 평화롭게 보내시기를 바라겠고요. 오늘처럼 빠른 정보 받아보시길 원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